제가 지금 우리 개동희 장로님 만나러 가는 중인데, 이 집이 아주 미국 특유의 깔끔하고 정원의 정제가 잘 된 지역 같습니다. 한번 가서 만나 뵐게요. 공기도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아주. 아이고, 저기 나와 계시네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좀 이렇게 오시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네. 아주 집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네. 깔끔하고, 이 지역 이름이 뭐예요, 장로님? 네, 이 지역은 내서 카운티의 이스트 메도라고요. 네. 네, 우리 시내에서 뉴욕 시내에서 가깝게 떨어져 있는 교외가 되는 뉴욕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금 떨어진 네, 교외가 됩니다. 네, 그러시구나. 집안 구경 좀 한번 좀 시켜주시죠. 네, 들어가시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름은 개동휘입니다. 개수나무 개자, 동력동자, 빛날 휘자. 미국 이름은 동휘카이. 여기서는 개를 갖다가 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스펠링이 KY이기 때문에 네. 발음이 카이가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카이가 됩니다. 개여인데. 네, 여이죠. 굉장히 희성인데요. 그죠? 희성입니다. 네. 옛날 그 계백장군 그 계장가요? 네, 그 계백장군의 그 후손은 아니고요. 네. 그 계백장군은 저하고 다른 계십니다. 어쨌든 그 계시군요. 네. 그러시군요. 미국에 오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네, 지금 저는 미국에 1977년도 7월 17일 재헌절 때 저희가 미국에 왔습니다. 77년도. 네, 그러니까 87, 97, 2017, 40년 되셨네요. 40이 됐죠. 이야, 재헌절 날. 재헌절, 모국이 그 재헌절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미국으로 떴습니다. 오신 날을 이렇게 평생 기억하시겠네. 그럼요. 재헌절 날 네.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그 오신 동기랄까? 네. 어떻게 미국을 가시려고 마음먹고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네. 모든 트레이닝을 마치고 그다음에 군의관으로서 또 3년 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명동에서 개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게 된 동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하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이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5명이서 같이 공부했어요. 네, 그 당시는 70년대 초니까 어려울 때죠. 더 어려울 때인데 그 5명이서 치과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다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개업을 하니까 이제 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그냥 술도 마시고 또 어디도 가고 뭐 여유가 많으니까 그 여유가 많은 그게 자체가 그게 아주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60세 전에 다 하늘나라로 가셨죠. 저도 만약 거기 있었으면 뭐 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뜻이 계셔가지고 이곳으로 저를 뽑아서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네요. 77년도에 오셔서 네. 그러면 지금 의사신데 네. 미국서 그 치과 그 의원을 개업한 것은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79년도 봄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77년도 7월 17일 미국에 와서 그다음에 그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라는 그런 치과 의사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풀패스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패스하게 되면 꼭 1년이 걸려요.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3개월마다 오는 그 코스를 다 마치고 결국은 라이선스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렇죠.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77년도에 이민 오셔서 79년도에 개업하신 거니까 네. 굉장히 빨리 하신 거네요. 빨리 한축에 들어가죠.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도 많았을 텐데 뭐 네. 언어라든가 네. 어떻게 다 극복해내셨어요? 정말 돌이켜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았죠.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 민권사가는 이제 나가서 또 막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오직 공부만 전념을 했죠. 전념했는데 하루에 한 2-3시간 자고선 1년간을 그걸 이제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큰아들 지금은 42살이지만 그때 큰아들이 2살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2살 땐 큰아들만 데리고 작은아들은 한국에 놔두고 그땐 작은아들은 한 5개월 됐으니까 그래서 큰아들만 데리고 저희가 왔죠. 근데 제가 빨리 이렇게 패스해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반면에 우리 큰아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영양 실적까지 야. 갈 정도로 예. 왜냐면 거기에 제가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직 공부해야 오직 되니까. 패스해야 된다 이 진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사태가 났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큰아들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미안한 마음이 네, 있으시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도미니카, 파라과이, 온두라스 등등등등 뭐 미션 트립도 많이 가셨다고 그러세요. 네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탤런트가 치과 의사 아닙니까? 네. 치과 의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는 뜻이 계속 주신 거지 어떤 뭐 부를 형성하러 주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치과 의사로서 뭘 해야 되는가 주님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볼 때 각 지역의 선교 지역에 가서 치과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게 해야 된다고 저는 마음에 담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는 제가 또 그 당시 선교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선교부장으로서 이제 여러 목사님 모시고 같이 교회 선교에 동참하고 된 거였죠. 그러시군요. 네. 하나님이 주신 치과 의사의 달란트를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치게 쓰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저 세상 소천할 때까지 하늘께서 부르실 때까지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치과 의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디 선교를 거기에 아주 집중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디 선교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또 IT의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또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예수병원을 또 뭐 이렇게 세우시고 한다는 사역도 아이디 예수병원입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이디 예수병원은 이게 3년 전에 저희가 태동을 했는데 한 20여 명의 의사와 또 그 당시 시작은 한 8분의 목사님 8개 교회가 여기 인볼브 돼가지고 지금 한 10개 됐어요. 교회와 의사들이 연합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이디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우리나라 옛날 6.25 사변 때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의사들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졌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3년 전에 태동이 됐습니다. 시작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장로교 목사님들도 한 2번 조인해가지고 이제 이게 초교파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또 우리 치료하는 것도 아이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이디 백성, 아이디 나라 이거를 우리가 페이백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베푸는 페이백하는 심령으로 이걸 이게 아주 기쁘게 참여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자. 맞습니다. 이것이 선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IT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죠. 예약하죠. 어느 정도 열악하냐면 저희 그 선교센터 거기가 전기가 하루에 한 2시간 들어오고 전기가 물도 2시간? 들어오고 열악한 신경이죠. 화장실도 없고 아주 그런 아주 쓰레기 같은 하청장 이런 데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먹는 물이
완전히 구주물이죠. 소나 동물들이 먹는 그 물을 그 사람도 마시고 있으니 이 병균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준비하는 게 그냥 치료만 해서 일주일 뭐 열흘 가서 치료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토탈 미션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 우물에서 나오는 그게 균이 들어가서 병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우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물 사용해야 되고 또 보니까 이 화장실이 없어요. 아무데나 가니까 그게 다 균이니까 화장실 개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학교 또 신학교 또 고아원이 거기도 많아요. 애들이 버려진 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러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생아 부모들은 다 있는데 또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런 고아원 사역 이걸 해서 토탈 미션으로 아이디 선교회라는 걸 이제 목사님들이 조직을 해서 지금 처음에는 한 20-30명 오다가 하루에 지금 한 100명씩 쏟아져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4시부터 진료는 9시 그런데 4시부터 와가지고 문 밖에서 5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교회에 들어가서 다 교회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수료하면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도 받으려면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 수료를 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내 되는 권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고 저에게는 정말 조력자면서 아내이자 정말 어드바이서 조언자이자 또 믿음의 또 인도자이자 뭐 여러 아주 복합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분으로 이렇게 제가 있고 또 그걸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마음을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첫사랑을 잊지 말라 한 듯이 그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면서 지금 40년을 좀 살고 있습니다. 안 되시면 절대 안 계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분이시네. 네. 저희 소원은 마지막 우리 저 하늘나라에 갈 때 같은 시간에 갔으면 하는 그게 저희 소원인데 그게 되나요? 그러시구나.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 민고서는 그때는 이화대학교 학생이었죠. 네, 그때가 3학년이었는데 학교 이화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 학교 3학년 때 수업 중에 갑자기 치통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치통이 왔어요. 그래서 수업도 못 받고 그냥 임원실로 가는데 이화대학교 안에는 보건소가 있어요. 학생들이 수업받아 말고 그런 이머전시가 생길 때 치료해주는 응급실이 있죠. 그런 보건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데 거기에 있는 그 담당 교수가 이건 치료가 여기서 안 된다. 이거는 저 서울대학교 종합병원으로 후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급여 그냥 후송이 됐죠. 후송이 됐을 때 우리 서울치대병원에 언제 도착하게 됐는데 그때는 보통 우리가 외래 환자들 볼 때는 순서대로 이 환자를 맡게 되죠. 내가 맡고 싶다고 해서 맡고 이렇게 선택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점심시간에 지금 클로즈하고 저도 클로즈하고 다 나간 상태에서 저는 그날따라 나가질 않았죠. 그래서 저 혼자 2층에서 병원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시간에 하느님 시간이죠. 그 시간에 이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접수처는 문이 닫혔고 이는 아프고 그러니까 의사가 있나 하고 두리번두리다 보니까 저 끝에 가운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부랴부랴 온 거죠. 그 가운 입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 만남으로 그것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면 또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 만난 거를 또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시는데 치료를 시작했더니 이 치료가 보통 한 맥시멀리 2개월이면 끝나는 치료입니다. 맥시멀리 보통 한 달이면 끝나고 신경치료죠. 이
2개월이면 끝나는 치료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아이, 그건 개 박사님이 일부러 끄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끄는 게 아니고 네. 저는 끌 수가 없었고요. 네. 저 외에는 또 교수님이 계시니까 네. 내가 학생이 마음대로 이렇게 끌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끌어진 거죠. 네. 하느님이 끌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을 끄다 보니까 서로 또 사랑이 네. 싹트고 네. 교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 결혼하게 됐죠. 이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떻게 이가 아픈 걸 가지고 응급실에 갈 상황이 됐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어떻게 아프길래 6개월씩 일을 아픈 경우가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보니까 두 분 만나서 결혼을 하시려 하나님께서 끌어오신 거네요. 그러시겠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교제 시작하신 다음에 네. 몇 년 뒤에 언제쯤 하신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의관으로 가서 갈 때 이제 군의관 중에 제가 2년 차에 중2 때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상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남은 만남이지만 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입니다. 네. 그것도 불교 집안도 그냥 불교 집안이 아니고 네. 아주 법사님들을 설법하시는 그런 부친께서 설법하시는 대사급이 되시죠. 이야. 네. 그리스도에 입적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게요. 그런데 하느님은 저를 쓰시려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우리 이 사람을 권사님은 신앙이 좋으셨던 아가씨였고 이분은 원래 감리교에 나가서 네. 감리교 신자였고 네. 또 어머니께서도 장모님께서도 또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권사님이시고 지금 다 작고하셨지만 소전하셨지만 그래서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 기독교 신학을 같이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원서라니까 저희는 영어는 그래도 말은 잘 못하지만 읽는 건 잘하니까 그래서 좀 더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미신학이니 이런 또 신학도시니 이런 눈을 거기서 뜨게 된 거죠. 기독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장로님은 권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고 네. 권사님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주셨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가를 잘 가신 거네 진짜. 네, 아주 정말 잘 간 것 같아요. 네. 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게 되셨군요. 네. 그 집안의 어른들 반대 같은 건 없었어요? 있었죠. 네, 있었죠. 특히 저 집안에는 오빠가 셋이고, 그다음에 누나가 하나, 언니가 하나고 이렇게 됐는데, 저를 결혼하겠다는 그 시점이 다가오니까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네. 가족 회의를 했는데, 저를 반대하는 분은 뛰쳐나가고, 가족 회의에서. 그 나머지 분들은 4대1로 제가 패스됐죠. 가족 회의에 통과가 돼서 결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민경의 권사님. 네. 네, 장로님한테 권사님 만났던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여기 개동이 원내생이라고 사인을 붙였고 명찰에? 네, 명찰에 네. 아주 반갑게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저도 이래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일사천리로다가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주 first impression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줘갖고 권사님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그때 굉장히 예쁘셨나 봐요. 아이고 그거는 아니었겠지만 참 하나님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만남을 주셔서 이대 총장으로 역임하셨던 정의숙 총장님이 야 저기 경혜같이 치과대학생하고 연애하려면은 이가 아파서 그 서울대학병원에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았었어요. 아주 그러게요. 그냥 요란하게 연애를 해가지고. 지금 간단히 들어도 굉장히 막 재미있는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 얼마나 그 이야기가 많으셨겠어요. 네. 근데 저도 이빨 아파봤지만 뭐 아파봐야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건데 3, 4일이면 되는 거고
어떻게 6개월씩 몇 개월씩 아픈 뭐 이게 무슨 뭐 그런 게 있나요? 저 케이스가 굉장히 썩은 거가 많이 신경까지 접근하게 썩었다 그래요. 근데도 그때까지는 아프지 않은데 갑자기 아프니까 교수님이 이거는 치료 갖고 가능하지가 않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신경치료과가 있으니까 리포를 하신 거죠. 글로 가라고. 그래서 신경치료가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신경치료 환자들이 많은데 1개월이면 딱 끝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4번이면 끝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계속 아프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도 어땠습니까? 그러면 또 아프고 또 앉아 아팠고 교수님도 리서치 케이스라고 원내생들이 쫙 저 치료할 때는 몇 명씩 모여들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시고 이상하다고 교수님도 이상하다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원내생이었으니까. 그러면 권사님이 그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드셔서 일부러 아프신 건 아니죠? 오랫동안.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셨는지도 모르죠. 의사한테 치료 받으면서 계속 가시면서 그 개동이 선생님이 뭐 떠오른다든가 뭐 굉장히 좋아 보였다 그런 감정 같은 건 혹시 없으셨어요? 개동이 씨를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꾸 정이 들다 보니까 재밌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같이 어깨를 겨누고 살아도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삶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랬군요. 이민 오셨을 때 어떻게 뭐 어려움은 없었나요?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은 이민 와가지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영어를 참 좋아했고 잘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옷가게도 또 세일즈로 잡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어려웠던 거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약했으니까 지금은 많이 건강도 살도 많이 찌고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몸이 야리야리해서 너무 체력이 딸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새벽에 왜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옷가게 할 때는 조금 늦게 출근을 했는데 조금 페이를 더 주겠다 그래서 시가스터를 그 스테이셔너리로 바꿨어요. 돈을 조금 더 주겠다고 주급을. 시가스토어라는 것은 뭐 잡판대 같은 거? 뉴스페이퍼 팔고 그러는데. 잡지 팔고 그러는 거? 네, 거기는 오케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5시면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하신 거예요, 직접 권사님이? 네, 거기 잡을 돈을 더 준다 그래서 페이를 더 준다 그래서 그거 주급을 받아야지 렌트비 내고 또 뒷받침해드리고. 튜이션 또 조금 해야 되고 그때만 해도 돈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조금 가져올 수 있었어요. 리미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코피가 많이 나고 아이고. 힘들고 여기가 마나탄 남단입니다. 남단. 네. 우리가 지금 배 타러 가는 거죠? 네. 마나탄 섬을 기준해서 이스트와 웨스트, 동쪽과 서쪽에서 만나는 그 바로 남단 지점입니다. 이렇게. 여기 관광객이 무지개 많이 오겠네요. 네, 지금 뭐 봄이라든지 여름에는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오늘 지금은 이제 겨울이 시작됐으니까 좀 덜하겠죠. 좀 덜하겠죠. 이거 타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이미 나서 얼마 있다 탔으니까 저도 한 40년 됐네요. 거의 40년 돼가. 최근에 타본 적 없으시겠네? 최근에 타본 적 네, 없으시겠어요? 최근에 탄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이렇지 않았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죠.
지금 이 겨울이면 제가 볼 때는 비시즌인데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시즌 때는 굉장히 많겠어요. 시즌 때는 지금의 한 2배, 3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미리미리 와서 이걸 기다리자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도저히 탈 수가 없죠. 네, 구경할 수가 없고. 거기는 세계에서 다 모여드니까. 네. 야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일단 내려서 그 자유의 여신상을 한번 돌아보게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20분, 25분에서 우리가 자유여신상의 그 외곽을 또 돌아보고 그 머리에 자유여신상의 그 왕관까지 올라가려면 그게 뭐 1시간 이상 또 소요되기 때문에 걸어서. 네, 걸어서. 네. 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유여신상 다리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네. 다리서부터 머리 왕관까지는 377 계단을 걸어서 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상으로 더 어렵고 또 힘들죠. 그 체력 훈련은 아주 단단하시겠네. 그렇죠. 우리는 거기 가는 거 아니고. 네, 우리 그렇지 외곽에서 네. 우리 또 보고. 상호님 이게 지금 맨하탄, 에? 네. 그죠? 다운타운. 다운타운. 네, 다운타운. 야. 와 드디어 아, 지금 자유의 신상이 나왔습니다. 아 그 유명한 네. 온 세계 그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다 다녀가는 네. 자유의 신상, 자유의 상징이죠. 자유의 상징. 그 당시 15세기, 16세기 그 당시는 미국 들어오려면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이 네. 자유상을 보면서 그다음에 요 다음 행선지인 엘리스 아일랜드 가가지고 네. 그게 출입국 사무소니까 네. 거기서 이제 입국이 돼야만이 드디어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체 관계라든지 병이 있어서 또는 비자 관계, 스테이투스 관계 이런 것들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일주에서 한 3개월까지 엘리스 아일랜드에 스테이하다가 도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는 애환이 깃든 그런 섬이 엘리스 아일랜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내렸습니다. 네. 예, 뒤에 맨하탄 이제 다운타운이 보이고 있고 옆에는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네. 아주 가장 유명한 지금 이곳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걸 좀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들 감회가 깊네요. 40년 네. 전에 저번에 이미 와서 네. 애들 어렸을 때 데려왔다가 지금 40년 만에 다시 이곳에 오니까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동안 여기 한 번도 안 오셨네 그러면. 근데 그렇죠. 다들 가볼 때도 많고 또 모든 일들이 다 바쁘니까. 네, 사업에 또 열정하고 정말 또 일 돌봐야 되고 교회 또 일 봐야 되고.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네. 아까 질문을 하다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 고등학생 때 네. 의대를 가려고 생각을 결심하신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결심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제가 그 피난 시절에 부산에 살 때 제가 큰 사고를 제가 당했죠. 손이 부러지고 철문에 껴서 그랬을 때 상당히 그 의사가 저를 이제 치료했을 그 당시에 저도 저렇게 의사 저분처럼 저렇게 아픈 사람을 치료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럼 의사의 꿈은 어렸을 때 가지신 꿈이시네? 어렸을 때 가진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일단 의대를 가서 네.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돼서 이민을 결심했을 때 지금 이 맨하탄에 보이는 저 빌딩의 숲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이민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는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대판 치과대학에 매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어도 공부하고 그 준비하던 중에 저희 집사람이 민고사가 일본보다도 미국을 이렇게 선호하더군요. 네.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와서 미국에 올라고 그렇게 했던 당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기로 원래는 결정합니다. 일본으로 가려고 계획했던 건데 그랬었죠. 그랬군요. 네. 처음에 뉴욕으로 오신 거예요? 뉴욕으로?
처음에 뉴욕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입국 신고서를 저 하와이에서 했어요. 네, 모든 이제 이민자들이 하와이에서 입국 신고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앵커리지에서 바뀌었고 그렇게 됐지만 처음엔 하와이로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와가지고 입국 신고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LA가 돌려서 LA에서 친구들 만나서 짐은 뉴욕에 붙였지만 LA에서 이제 기거했는데 친구들이 뉴욕에 갈 필요 없다. 여기가 좋다. 그래서 거기는 뉴욕에서 LA에서 스테이 하려고 했는데 짐이 뉴욕에 와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의사들이요. 친구 의사들한테 뉴욕 가서 짐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보내든지 결정한 다음에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 짐 때문에 오게 된 거죠. 와서 보니까 뉴욕은 LA보다 더 이 치과 라이센스를 따기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려운 데서 이것을 이뤄내는 것이 더 값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쉬운 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쉽게 되겠지만 어려운 데서 이것을 이뤄내는 것이 저한테는 더 아주 뭐랄까 도전적이고, 네, 챌린저블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 도전 정신이 강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뭔가 한번 해보고 싶고, 네, 이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장로님, 제가 듣기로는 네. 많이 아팠었다고 말씀 들었어요. 네, 한 그렇습니다. 10년간 고생하셨다고. 10년간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죠. 네, 뭐 어떻게 무슨 병이셨어요? 그 심장 질환은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뭐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뭐 폐혈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병이 많죠. 저는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atrial fibrillation, 즉 심방과 심실이 있는데 심방의 에트리움에서 이게 리듬이 심장의 리듬이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이게 박동하는 그런 병이에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똑딱 불규칙하게 하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또 도르륵 또 도르륵 이런 소리가 나고 네, 정진결되면 그런 소리가 나고 뇌박도 그게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개 하드택이나 심장마비나 또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여건이 되는 거죠. 그 병 한 10년 가까이 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동안 이제 선교도 못하고 있는 차인데, 이게 어떤 우연한 기회에 좀 유명한 의사를 이렇게 소개받고, 그것도 하나님이 보냈죠. 유명한 의사를 소개받고 제가 고침받은 거죠. 그러니까 즉 그 고침을 해주신 거는 그냥 해주신 게 아니고 와서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올리되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저를 거쳐주신 거지, 그냥 뭐 이뻐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지금 이제 사는 생은 보너스의 삶이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선물이다. 선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또 우리 한인 뭐 2세, 3세로 자라가는 아이들, 네, 이분들한테 선배로서 네. 이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혹시 뭐 그런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 해보시죠. 네. 우선 앞으로 이제 이민 오실 분들은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와서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 이런 건 옛날 시대고, 지금은 한국도 잘 살기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단지 제가 정말 레코멘드 하고 싶은 얘기는, 서제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와서 정말 그 1세대에서 아니면 자녀들 2세대에서 아니면 그 자녀의 자녀 3세대에서 이 미국에 와서 정말 우뚝 서서 어느 분야든지, 스포츠 분야든지 정치 분야든지 문화 분야든지 어느 분야에서 우뚝 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보람 있고 또 애국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작은 애국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네. 왔으면 열심히 자기 일을 승리해 가는 거. 네. 음악 분야 같은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스포츠 분야는 스포츠 분야 두각을 나타내고,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국자도 또 되시는 거네. 작은 애국자죠. 애국자는 아니고 작은 애국자. 장로님은 꿈이 의사였고 이민 생활을 잘 되셔서 뭐 인생에 대해서는 뭐 후회가 있거나 네. 뭐 아쉬움이 있거나 이런 거 없으시겠네. 네, 전혀 없죠. 네, 지금은 이제 어디 남은 이제 여생을 이제 사도바로의 그런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굳게 믿음을 지켜 의에 멸류밖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장로님, 네. 드디어 이 병원에 왔습니다. 네. 여기서 일하시는 병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개원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네, 바로 이 자리입니다. 79년도. 79년도 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서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하고 계신 거네. 네, 그렇습니다. 38년째 들어가는 거죠. 지금 72세신데 네. 그러면 은퇴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거의 세마이 리타이어로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3일 정도 네. 나오시고. 나오고. 진료 보시면서 뭐 어렵지 않으세요? 뭐 체력적으로 또는 뭐 다른 거 뭐 어려운 거 없으세요? 현재적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또 진료하는 데는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주로 여기를 오는 환자들은 네. 한인이 주로 오십니까? 아니면 같이 뭐 미국 사람도 같이 오시나요? 누가 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초창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주로 줄을 이뤘고 네. 그 이후로 이제 한국 분들의 소문을 듣고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외국 분들이 점점 이제 줄게 됐죠. 왜 줄게 되냐면 이건 저에게만 꼭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웨이팅룸에서 같이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 그 김치 냄새를 맡고 거부를 하는 거죠. 네. 진료 자체는 뭐 좀 이렇게 하자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 한번 출업을 한번 있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 의사를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래도 한국 의사를 신뢰를 하는 것이 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사실 저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젊은 우리 의사들 새로 나오는 젊은 의사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실력들은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자체 그 첫 인상이 벌써 거부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흑인한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흑인하고 인도 사람을 우리 치료하는 할 때 조금 이렇게 불편한 감을 느끼듯이 이분들이 백인들은 또 똑같은 그런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른 의사가 저를 소개했을 때는 그거는 노 프로그램이에요. 네, 다른 의사 자기 담당 의사가 저를 소개했으니까 그 리퍼럴이라고 그러는데 리퍼럴을 하게 되면은 그건 하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퍼럴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와서 이용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큰 아드님도 또 치과를 또 이 치과 의사를 전공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치과 의사인데 그 아들은 이제 교수니까 조교수에서 부교수에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시고 그렇습니다. NIU 뉴욕 유니버시티 카리지 오브 덴티스트라고 뉴욕 유니버시티의 정교수죠. 그래서 조교수였다가 부교수였다가 지금은 이제 정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남을 땐 제자들 오피스 두 군데 가고 또 저희 오피스에 와서도 수술하고 잇몸 전문의이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전문의예요. 저는 그냥 GP라 그래가서 일반 치과 의사하고 서로 다르죠. 수술하고. 아드님도 보배 같은 아드님이시네요. 장로님은 환자를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하십니까? 네. 이 환자를 돌볼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이제 인젝션, 주사를 넣으면은 그 주사를 놨을 때 그 아픔이, 환자의 아픔이 저한테에게 다가와요. 제가 느껴요. 근데 이걸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느끼게 돼요. 네. 근데 첫 장에는 몰랐죠. 첫 장에는 그냥
막 주사를 놔도 그 필링은 저한테 오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벌써 주사를 하면 이분이 얼마나 아픈가 어느 정도 아픈가까지 이게 캐치가 되니까 필링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돌볼 때 뇌에다가 내 몸에다 치료하는 거로 하게 되니까 좀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할 수밖에 없죠. 환자의 아픔이 내 아픔 같이 다가온다. 네, 야, 그렇습니다. 참 좋습니다. 장모님이 진료하시는 네, 이 방은 첫 번째 방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입니다.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나 진료 보세요? 보통 하루에 한 초창기 때는 많이 봤죠. 네, 그때 뭐 밤한 11시까지도 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초창기 때는. 지금은 그렇게 못 봅니다. 네. 지금 한 5분에서 할 때 한 10분 정도. 지금은 아주 그냥 시간 충분하시네. 이제. 네. 천천히 지금 잘 봐주시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초창기 때는 그렇게 오래 많이 보셨군요. 네, 초창기 때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로 환자들이 뭐 이가 어디가 좀 문제가 생겨서 많이 와요? 네, 문제가 생겨서 오는데 제가 늘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생길 때 오면 안 되고 생기기 전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진료에도 도움이 되고 통증도 없고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미스하고 있는 거죠, 환자들이.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죠. 이거는 우리 아들이 이제 주로 쓰는 방인데, 네, 아들 쓰는 방인데 주로 여기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네, 아들은 이제 임플란트 전문이니까 또 잇몸 전문이기 때문에 잇몸 수술하고, 잇몸 수술할 때, 임플란트 수술할 때는 제가 주치의가 아니고 아들이 주치의고 저는 보조하는 거죠. 보조 의사가 되는 거죠. 야, 아드님이 주치 의사를 진료보고 아버지가 뒤에서 보조하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실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고 돕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성껏 떨리게 하겠어요. 아버지 벌써 오래된 경험한 아버지가 보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인지는 아니까. 네. 실력은 아들보다 못하지만 아는 건 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굉장히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는 그 모습이 역력해 보여요. 그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 진료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죠. 장모님 앞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나 더 진료를 하신 현실이에요? 지금 예정은 올해가 이제 72이니까 한 3년에서 많으면 한 5년까지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3년, 4년 사이에. 네. 근데 뭐, 그렇지만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네. 지금 배상은 뭐 10년, 20년 다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네, 참 건강을 좋습니다.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네. 우리 건강은 제 몫이니까 하나님 몫이 아니고 제 몫이기 때문에 제가 건강을 지켜야만 제가 또 주님의 일을 또 할 수 있고. 네. 장로님 그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거 네. 앞으로의 기도 제목은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탤런트 이걸 마지막 저 세상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하이디 지금 성경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하이디스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정성을 바치고 또 제 기술을 여기다 베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여생을 의료 사역에 힘쓰시는 우리 개동이 장로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개동이 장로님의 삶에 응원을 보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로님 박수 한번 치세요. 네. 박수 한 번만. 박씨? 한 번. 자, 같이 가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가세요. 아, 마이크 목사님 드려야겠는데? 마이크. 좋아했던 이성이나 네. 이런 감정은 혹시 없었어요? 네, 저는 이 사춘기 때는 전혀 그 사춘기의 시기를 엔조이를 못하고 지냈습니다. 엔조이를 못하고. 오직 공부. 네, 오직 공부. 학교 갔다 오면 공부. 학교 갔다 오면 공부 그만하라고. 네. 공부할 필요 없고 이제 됐다고. 부모님이 공부 그만해라. 그만해라.